그럼 먼저 네.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하고 있는 IP 카메라 영상 생중계 논란. 요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셨죠? 알죠. 예, 그리고 최근의 사건도 알고 예. 작년 재작년에도 이게 중국 쪽에서 아. 굉장히 해킹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었군요. 이게 여러 번도 있었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 전문가이신 전민기 아나운서님께서 이 기사 내용을 좀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시죠. 간단하게. 이게 이제 예. 뭐냐면 거실에서 TV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한 사이트에 나오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이게 엿보기를 우리가 되게 원래 관음증 있잖아요. 또 이게 또 그걸 충족시키면서 돈을 버는 나쁜 사이트가 있는 겁니다. 아. 근데 뭐가 활용되느냐? 집에 있는 웹캠 같은 거. 아. 그 다음에 집을 들여다보는 그런 카메라들이 있어요. 예. 뭐 예를 들면 반려동물을 예. 좀 본다든지.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안방 같은데 어린 아이가 있으면은 거기 재워놓고서 맞아. 그거 이제 설치하는 게 있죠. 가능하게끔. 예. 설치하는 게 있죠. 근데 거기서 부부관계를 맺는다든지 그게 아니면 바로 샤워하고서 옷을 입지 않은 채로 상태로? 나오는 모습들을 캡처해가지고 이제 이런 게 해외 사이트에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IP 어떤 캠의 보안 취약점을 노린 그런 범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최근에 현재 그 러시아에서 운영되는 한 사이트가 있는데 예. 여기가 이제 전 세계 개인 기관이 설치한 IP 캠 한 17,000여 개를 예. 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IP 굉장히 캠에 통해 많네요. 예. 캡처된 사진이 막 공개돼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이트가 이걸 또 자랑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IP 캠 디렉토리에 온 걸 환영한다. 이야. 거창한 전 것까지 세계에 하네. 설치되어 있는 도로, 사무실, 해변의 웹캠을 보여준다. 이거 혹하겠는데.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습이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내 지인 혹은 내 가족들의 모습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좀 끔찍한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나라별 카테고리에서 중계하는 IP캠 중에서 한국에 설치된 게 보니까 한 2,600개 정도. 이게 많은 편인가요? 다른 곳에 비해서, 다른 나라 비해서? 그건 잘 모릅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국가별 통계는 제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럼 근데 이제 미국 같은 예. 경우가 3,500개니까 예. 뭐 여기 나온 걸로는 두 번째라고 하는데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전체로 제가- 하여간 알 수 없다. 근데 어쨌든 기사에 나온 거는 두 번째로 많은 예. 거였어요. 일본이 한 1,560개, 타이완이 1,000여 건, 꽤 러시아가 많네. 760여 건.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죠. 그러니까요. 곳곳에 설치된 게 많으니까요. 이게 그러면 주로 어디 설치되어 있는 이 카메라들인가요, 보통? 왜 보면은 집에 요 천장에 모서리에 설치한다. 예. 아니면은 요즘에 그 아일랜드 그 식탁 같은 거 있죠. 예. 거기서 거실을 바라보게끔 한다든지 예. TV 옆에서 요즘에 그 왜 부르면은 예. 나오는 AI 예. 그런 데 옆에 있다든지 아. 그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 예전 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예. IP 주소 같은 것들의 비밀번호가 처음에는 초창기 모델들은 그냥 누구나 들어갈 수 되어 있게 되어 따로 있었거든요. 설정이 안 돼도? 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특히나 이제 중국 제품들 해킹이 좀 많이 됐다라는 어떤 보도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사건이고요. 이게 끔찍하잖아요. 그쵸. 남을 엿보는 거는 되게 호기심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예. 자세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프리하게 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걸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맞아요. 와, 그다음에 또 이제 예전에 한번 그것도 있었잖아요. 드론 띄워가지고 거실을 이제 진짜 촬영해가지고 했는데 실제 보니까 뭐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옷 벗고 사고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부산에서 아파트 사이에 그걸 계속 띄워가지고 근데 그 뭐 밖에서 있는 거 누가 거기 있을 거라 생각 못 하니까 네. 당연히 신경 안 썼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고스란히 이제 다 전송된 거죠. 어릴 때 보면은 예. 이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또 나왔다 이제. 여탕을 엿보는 남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접는 그 새끼들이 커가지고 이런 짓을 이렇게 된 건가요? 아 저는 아니에요. 너무 남 얘기처럼 얘기하시는데 이건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얘기다라고. 그래서 예. 예전에 막 목욕탕 맞아요. 있고 실제로 많았어요. 예.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한 그 당시에는 이제 초등학교 몇 학년 때까지인가 하여튼 법이 바뀌기 전이어서 예. 이제 엄마 따라서 맞아요. 목욕탕을 갈 수 있었어요. 제가 한 7살 때인가. 근데 이제 엄마랑 탕 속에 들어가 있고 엄마는 이쪽에 있는데 그 목욕탕 위쪽에 창문이 있죠. 예. 습기를 제거해야 맞아요. 되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를 이렇게 쓱 보고 있는데 실제로
머리가 매달려 있어? 하나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린 나이 그걸 예. 보고서 일렀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커튼이 설치가 되거든요. 아, 그때부터 하여튼 엿보던 놈들이 되게 미워했겠네. 저를요? 예.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러면서. 아이, 무슨 그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지, 내가 그걸 막은 거지. 범죄를 막은 근데 거지. 원래 사실은 따지고 보면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인데 네네. 갔다가 여탕에 들어갔다가 같은 반 여자아이를 만나서 저 실제 만났어요. 예. 진짜요? 아니, 거짓말이고 진짜 1학년 때. 여탕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는 3학년까지는 갈 수 있게. 갈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거는 뭐 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엄마들이 데리고 들어간 거죠, 그냥. 아, 그러면 내 잘못 아니지. 물론 그렇긴 해요. 어머니가. 그랬는데 거기서 예. 만난 거예요, 실제로. 같은 반 친구를. 거짓말이 아니라. 거기가 이제 유락장이라고 대전 이제 비례동에 예, 예. 있는 데인데 예. 지금 없어졌습니다. 거기가 유명했던 게 욕장이 있고 그 옆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작은 수영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이제 배영을 하고 있습니다. 쫙쫙 하는데 형윤아 누가 불러서? 예. 아,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 생각 안 합니다. 예. 딱 봤더니 그 친구를 이제 마주쳤는데 사실 1학년 때는 거기서 만나도 아무렇지가 않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요? 굉장히 그 여자친구분이 대담하셨던 것 같긴 한데 제가 했던 거는 보면 대부분 다 울어서 응? 보고 나서 울어가지고 막 창피하다고 울어가지고요. 변호사님 걸 보고 대단해서 제가 한 건 아니고. 그건 뭐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커서 울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서 이제 제 경험담은 아니고 아. 여자친구가 이제 자기가 벗은 모습을 이제 보였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아, 그치. 예. 왜냐면 여자 남자 거를 봐서가 아니라. 좀 더 일찍 성수. 그러니까요. 자기 모습. 이제 뭐야? 제일 큰 애가 여기 와 들어와 있어. 예.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나이가 네. 법이 바뀌어가지고 5살. 5살 정도까지는 맞죠?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이제 그게 이제 원래는 법이 없다가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 정도까지로 이제 정했던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예. 그나저나 어쨌든 이거 예. 해킹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네. 전통적인 의미에서 해킹인지는 약간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거에 해킹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이 불법적인 거를 뭐 기술적인 것을 기술적으로 악성 코드를 심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예. 이거는 그냥 열린 거 아무것도 뭐 비밀번호나 설정이 안 돼 있어서 그냥 들어가서 본 것뿐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이트 운영자들은 우리 해킹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 놈들을 우리가 또 처벌할 수 있습니까? 그게 또 불가능하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해킹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이제 침입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서 처벌받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외국인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를 알아내기도 어렵고 수사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잡아서 처벌하기가 어려운 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어도 예. 이 사이트를 서버를 외국에 두고 하는 경우, 만들고. 예.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서버를 두고 이게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협조가 잘 안 이루어져서 처벌이 안 된 경우가 많았는데, 예, 예. 근데 요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성범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마동 성착취물 영상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외국 간의 공조가 좀 잘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협조를 해줘요. 예. 예전 같으면 좀 안 해줬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협조를 해줘서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누군지를 네.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만약 이 사이트 들어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그걸 본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보는 것 자체도 그렇죠. 처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사생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 사람들이 허락한 거 아니잖아요. 몰래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침해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서 혹시라도 호기심에 이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모르고 한 번 들어갔어요. 미끄러져가지고. 그럴 수 손이 있- 미끄러져가지고. 근데 계속 미끄러지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한 번은 괜찮아요? 손이 뭔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나오는 거는 괜찮지. 나오는 왜냐면 거는 처음부터가 그렇게 보려는 고의 없이 들어간 거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알면서 또 들어갔다. 이건 그때부터는 이제 처벌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2000년대 그 인터넷이 진짜 처음 보급됐을 때 네, 예. 그때만 해도 말도 안 되게 포털 사이트에 막 야한 광고들이 있었어요. 네, 예, 예. 그 어린 나이에 손이 미끄러져서 누릅니다. 그걸 미끄럽다고 표현하는 건 조금 진짜 미끄러져서 미끄러서 딱 눌렀는데 막 창이 200개가 떠요. 기억하시죠? 그런 경우 그거는 아마 한 번 봤기 때문에 다시 뜨는 걸 텐데 누가 봤기 때문에 떴던 거예요, 그거는요. 그냥 뜨지 않습니다. 이미 전에 한 번 들어가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나온 거다. 똑똑하네. 네, 그렇죠. 이게 제가 요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성범죄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를 속이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아주 잠깐 지금 댓글 좀 잠깐 볼까요? 네. 추측된 게 해킹이 맞습니다. 각 고유 사이트마다 고유 IP와 어드레스를 부여받습니다. 그 접근해서 정보를 열람해서 별도 이용하는 것은 문제됩니다. 역시
저기 이름부터가 뭔가 좀 전문가 냄새가 나요. 추적자. 저긴 제가 볼 때 예. 변호사님 후배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지금 평소에 이제 많이 혼나다가 방송 아. 보면서 틀린 게 있으면 아 그렇게 지적해주는. 집어내면서 고소해가는. 예, 그 누군지 알면 죽을 줄 알아요. 아, 농담입니다. 예. 네. 와, 오, 와우, 의상 굿. 역시 방송인이라 다르시죠. 저는 방송인이 아니에요. 뭐는 또 아니라고 그래요. 또 이제. 밑에도 전문가예요, 저는. 왜 그래 또 방송에 미친 아이 방아 모릅니까 지금? 제가 알고 본인 스스로가 방아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방송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이트 운영한 사람은 그래도 처벌할 수가 있나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누군지를 잡아내기니까 외국 사람일까 외국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국내에서 했다. 그러면은 잡아 처벌할 가능성이 있죠. 잡아요? 어. 그럼 이런 사람 어떻게 좀 강하게 처벌이 됩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네. 그렇게 뭐 우리 생각하는 것만큼의 처벌 형량이 높지는 않아요. 이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개 쌓이면 이게 뭐 더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뭐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근데 같아요. 5년 이하 이 정도면 제가 보니까 거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초범인 경우에 벌금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 정도 내면 됩니까? 그러니까 뭐 한 2천만 원 뭐 이 정도. 2천 정도. 2, 3천. 그러니까 얘네가 그걸 아니까 네. 남는 장사잖아. 이게 돈 만약 유료 사이트로 하면은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주장할 것 같다면 또 이거는 원래 그러니까 다른 해킹에 비해서 네. 여기 약간 죄질도 나쁘진 않다. 왜냐면 우리는 뭐 악성 코드를 씹은 것도 아니고 아. 그냥 열려 있는 거 들어가서 본 것뿐이다. 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 근데 그렇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입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엄하게 처벌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네. 해요. 그러면은 그래서- 예. 본 사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걸 만약에 본 것뿐만 아니라 예. 저장을 막 내 컴퓨터에다 해놓고 했다, 퍼뜨린다. 퍼뜨린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좀 강하게 처벌. 그러면 오히려 더 처벌받을 수 있겠죠. 아. 예. 그래서 이거는 혹시라도 처음에 호기심으로 처음에 모르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음에 확인하게 되면 절대 다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오히려 신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신고. 예, 아 그렇죠.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사이트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아, 그치.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시면 불법적인 사이트가 보이면 바로바로 신고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 주제와 같이 또 한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요즘 뭐 뭐예요?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네. 이제 빅데이터. 아, 이제 우리 생활과 이제 밀접하게 관련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 이것들이 이제 상업적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요. 뭐 그래서 편리한 것도 물론 있지만 이게 항상 같이 따라붙는 게 있잖아요. 사생활 침해. 맞습니다. 내 나이를 모두 감시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얼마 전에 예.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예.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를 하게 돼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무서워서 그 피해자가 계속 이사를 다니는데 아, 예. 이 사람의 주소가 이제 흥신소를 통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예, 예. 근데 그 정보를 누가 줬나 봤더니 공무원. 그치. 그거 한 건당 2만 원. 2만 원 예. 받고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 정보가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특히나 이제 데이터가 중요한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상 이상의 정보들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사실 기업들이 수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해킹을 통해서 뭐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돈으로 또 거래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해요. 왜냐면 이제 빅데이터라 하면 특히나 이제 뭐 카드 회사나 아니면은 그 IT 기업에서 위치 추적 같은 거 하면은 예, 예. 내 일거수일투족이 다 거기. 그렇죠. 어디 가서 뭐 밥을 먹고 어디 가서 네. 다 나오잖아요. 그 심지어 그걸 보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추천해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알고리즘을 예. 통해서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라고 해서 추천하고 막 했던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에 비해서 어떤 법이 좀 늦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또 그런 맹점을 좀 이용하기도 하고 예, 예.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게 뭐 무조건 뭐 빅데이터가 뭐 여러 가지 뭐 나쁜 지금 말씀하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긴 하지만 또 좋은 면에서 또 이용되는 것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예, 예. 뭐 좋은 게 많이.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사실은 뭔지 네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이제 물어보시는데 예, 예, 예. 뭐 종류가 여러 개입니다. 이제 빅데이터라 하면 네. 정형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카드 사용한 것처럼 예. 그냥 이렇게 나열시키면은 정보가 되는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 세상에서 이렇게 막 비정형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것들을 예. 이제 뽑아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공통점 공통점을- 같은 것들을 저는 이제 그 중에서 SNS 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예. 인터넷상의 어떤 키워드 같은 것들 키워드 예, 맞습니다. 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질문이 뭐였습니까?
어떤 좋은 빅데이터가 어떻게 좋게 활용되고 있느냐, 좋게 활용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활용하기 상당히 좋아요. 예, 예. 예를 들면은 뭐 편의점이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예. 이제 상권에 따라서 아, 여기에 이제 보시면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카드 긁고 나서 예전에 보면은 뭐 대충 20대 남성 뭐 이런 거 정리한 게 있죠. 해요. 예, 예, 예.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잘 팔리는지. 그래서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이 편의점은 맥주가 잘 팔리는데 20대 여성들이 8시에 많이 오고 맥주와 함께 뭐 과자를 하나 사더라. 그러면은 그 맥주 냉장고 앞에 그 과자를 배치합니다. 같이 딱 자연스럽게 가져가게. 네, 그런 식으로 활용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변호사 사무소라고 한다면 여기 오는 뭐 브레인들, 손님들 예. 아마 다 데이터로 하고 계시죠. 그쵸, 그쵸. 그 다음에 그분들이 주로 가지고 오는 사건 유형. 사건 유형. 예.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이 사무실에서 했을 때 뭐 승률이라고 승률, 합니까? 예. 뭐 승률, 예.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겠죠. 그래서 예. 변호사 각자 승률도 계산하고 그렇죠. 또 상대 누구랑 붙었을 때 승률까지 다 계산해서 사실은 배치도 하고 뭐 이런 여러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거는 공개되면 안 되겠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네. 이제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현실을 지금 어떻게 보면 법 규정들이 지금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간에 지금 현재 그러면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책, 방법이 있을까? 그래도 이제 많이 이제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예. 정부도 이 심각성을 좀 깨닫고 예.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요즘에 앱 같은 거 깐 다음에 내 정보를 제공하겠느냐 그 동의를 맞아요. 얻게 되어 있거든요. 예. 저는 이제 무조건 동의하지 않는다를 눌러버리는데 뭐 그런 식의 이제 장치가 마련되기도 하고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화이트 해커처럼 예. 이거 해킹하는 걸 또 방지하는 그런 팀도 꾸리고 있고요. 뭐 이런 모습으로 좀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확보된 이 정보들이 좀 약간 누군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뭐 비식별화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긴 하던데. 맞아요. 그게 뭐냐면 비식별화가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정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름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넣었는데 이런 거를 다 공개하지 말고 암호화하자는 거죠. 중간에 이제 숫자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식별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꼭 봐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볼 수 있게끔. 일반적으로 잘 못 보고. 네, 모두에게 그런 권한을 또 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빅식별화를 통해서 좀 막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마 그게 제일 지금으로서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혹시 뭐 그걸 하게 되는데 뭐 비용이라든가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아마 이제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그거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깨달은 시점이 얼마 안 됐고 그거를 또 하는 어떤 기업을 또 찾아야겠죠. 근데 아마 또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을 또 찾는데 그리고 전문가라는 게 사실은 빅데이터도 저도 한 7년 전에 시작했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대학원을 갔는데 빅데이터 전문가 교수님이 안 계셨어요. 전문가가 없는데 그 대학원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처음에 배웠던 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보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법 같은 걸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중에 그래도 이제 빅데이터를 먼저 시작한 미국에서 조금 공부하신 분들 그때 아마 초창기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전문가들 많이 생기셨는데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뭐 직업적으로 빅데이터 전문가 추천할 만한 직업인가요? 여기도 이제 결국에는 내가 창업하지 않으면 회사원입니다. 회사원. 결국은 창업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 기술적인 거를 하려면 초창기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IT 기업들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관련한 뭐 기술을 개발한다. 처음엔 여러 회사들이 뛰어들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공룡 기업 하나만 살아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기술 개발로 여기 뛰어들기에는 이미 좀 여러 회사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미국 같은 데는 또 큰 회사들이 있고 근데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괜찮은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서 거기서 경험을 하고 여기서 뭐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긴다면 또 창업도 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 근데 지금 빅데이터 전문가를 지금 수요로 많이 있나요? 수요가 이제 초창기에는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체적으로 많이 육성했나요? 팀도 꾸리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이제 대학원으로 이제 이 사원들을 교육 교육을 보내고. 또 보내고 아. 미국에서 새로 오는 또 사람들 수혈하고 이런 음.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좀 팀을 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은 좀 많이. 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쪽으로.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아 예. 네. 이게 뭐죠? 주변에 이게 뭐죠? 잠깐만요. 뭘? 대구에 사는 여성 변호사님 엄청 추천하던데 뭘 추천했다는 건지 모르겠네. 제가 갑자기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린지 양곤이 23명이네요. 아 지금 들어오신 분 말씀하신 건가요? 아 예, 저희가 뭐 항상 이게 화기애애하게 조그만 숫자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구독자가 많거든요. 예. 12,400명인데 지금 라이브가 이 정도. 왜 그 이 시간에 지금 엄청난 것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도 맞고 예. 이 원인을 외부로 자꾸 돌리면 아, 안 됩니다. 변호사님. 또 이거 또 뼈를 때리시는 또 내가 이런 말 나올 줄 알았어요. 그렇죠. 다 결과적으로는 제 능력의 부족인 거죠. 아니 그건 아닌데 재밌게 해야죠, 그렇죠? 컨텐츠. 이게 저는 근데 사실 그게 약간 딜레마예요. 재밌게와 그렇다고 제가 근데 이거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저는 그게 좀 뭐 궁금해요. 정보 전달이 훨씬 더 정보 크죠. 전달? 어차피 보면. 그럼 많이 봐야 돼요. 정통 사실 법률 유튜브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재밌게. 그러니까 뭐 신변 잡기적인 거, 예. 아주 가벼운 내용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거는 많기 때문에 나까지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약간 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아 그래도 왜냐면 좋은 정보니까. 맞아요, 그건 여기 맞아요. 정보가 좋아요, 제가 보다 보니까. 그래서 모신 거 아니에요? 재밌게 좀 해보라고. 많은 분들이 아니, 개그맨을 부르지 왜 날 불렀어? 아니 그렇게 방송에 다른 방송이 재밌게 잘 말하더니 여기 나와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니 질문을 그딴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재미가 나옵니까? 그래 결국 내 차입니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예. 일단 저기 제작진을 다 자르세요. 저 돈이 아까우니까. 아, 그럼 우리 둘이 그냥 할까요? 휴대폰만 딱 키고서. 우리도 그냥 할까요? 아 근데 저분 그럼 아. 또 고용을 또 보장해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야 이게 전부 다 이게 제가 잘못. 예 맞습니다 제 아 잘못이에요.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예. 아 또 삐지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삐지긴요. 전 자기 성찰이 예.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기 뭐야? 그래서 이런 어떤 해킹이라든지 집을 좀 들여다보는 범죄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글쎄 이거 뭐 어차피 지금 사후적이지 이걸 예방하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요 요즘 것들은 다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인가 그전 것들은 뭐 초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번호 설정 없이도 바로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있지만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은 충분히 비밀번호 설정을 변경을 해가지고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 보안 업데이트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신거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방법. 아 업데이트 계속 해야 되는 거. 그게 그나마 그게 제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미 터진 다음에는 뭐 사실은 이미 내 뭐 사생활이 이미 침해된 상태에서는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들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요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정말 필요한 거 아니면 카메라를 굳이 그래서- 집안에 우리 집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미 카메라가 있으면 가리고 안 보이게 하는 게 어쩌나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워낙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카메라가 많아요. 밖에 나가도 그렇고 CCTV에 모든 거에 너무 나를 감시하는 게 너무 많아. 지금 여기 사무실도 있어요, 사실은요. 아 진짜. 예, 그래가지고 이게 내 일거수일투족이 너무 감시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좀 스트레스를 받는 때가 있더라고요. 아 너무 무섭습니다. 물론 이건 뭐 범죄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경우도 물론 있긴 한데 또 그런 거에 비해서 또 너무 또 많은 경우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경우에도 사실 설치된 게 있어가지고 감시하려고. 그러니까 업주가- 이게 사실은 이것 때문에 범죄율은 뚝 떨어지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전처럼 그 연쇄살인범 같은 게 안 나오는 이유도 사실은 그렇죠. 이런 카메라 덕분이긴 한데. 그다음에 이제 범인 검거에도 사실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네. 이게 우리의 너무 일상까지 들어오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근데 네. 이제 거의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약간 무감각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애완동물 카메라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이제 있죠. 집에다 혼자 놔두니까 이제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시간으로 지켜보겠다고 아니, 근데 설치하는 그걸- 경우가 많아요. 본다고 놀아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혹시나 이제 탈이 잘못됐을까봐. 잘못될까봐. 그걸 하긴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러려면 뭔가 다른 방법으로 좀 그런다고 해서 진짜 그 강아지가 뭔가 좀 자기가 좀 어떤 사실은 뭐 활발하게 누가 놀아주거나 활발하게 좀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집에 안에 있으면서 누가 보기만 한다고 해서 그게 강아지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이. 예. 송미기 형님이 손수호 변호사님 채널도 보는데 거기 개그감이 없다. 그분보다는 제가 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그분은 아주 젠틀하시기 때문에 네. 저보다도 더 좀 나쁘게 말하면 지루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또 이렇게 상대 디스해서 우리가 잘 되긴 쉽지 않은데. 디스하는 건 아니라기보다는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변호사님이 예.
친근감이 있고 예. 그런 게 참 장점 같아요. 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저게 좀 재수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그래요? 건방져 보인다. 아니 눈매는 좀 날카롭고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저게 막 꼬장꼬장할 것 같고. 공부만 좀 잘해요. 네, 그렇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망가지려고 하는데 네. 너무 망가지면 또 얘가 보면 제 말에 또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렇지. 나름대로 또 전문가처럼 또 보여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그걸 같이 하려니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는데 예, 뭐예요? 갑자기 화를 내시는데 왜 그렇지, 형님? 언제 화를 내셨다고 그러는 거죠? 저한테 화를 낸 거?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건가? 모르겠어요. 아, 맞아요. 요즘 CCTV 근거 없으면 경찰은 증거 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해를 보셨으면 CCTV 확인부터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런 피해를 입은 걸 내가 확인을 해. 그럼 여기 변호사님 찾아오면 알아서 처리해 주죠. 아, 그럼요. 제가 고소 드립도 얼마 정도 손해배상. 됩니까? 그거를 공개를 해야 되나요? 아, 뭐 대충이라도 안 됩니까? 그건 뭐 알겠어요. 그건 그러니까 따로 궁금해가지고 와서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가 찾아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먼저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뭐 선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담은 필요해요. 상담 받아보시고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던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받으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지. 무조건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하시다가 오히려 다시는 이걸 처벌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네. 이거는 좀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이 변호사가 지금 좀 그래요. 약간 문턱이 변호사 그 사무실 문턱이 좀 높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부담스러워하시고. 그래서 아는 변호사를 꼭 찾게 되죠. 그러니까. 근데 아는 변호사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럼 예, 왜 그래요? 안다고 해서 근데 그 분야의 전문인지도 사실은 인지를, 전문이 또 의문이고 뭔지를.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이거 부담스러워요 사실은요. 저도 가끔 이제 아는 분이 이제 의뢰를 하면 약간 좀 더 부담스러워.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되는데 오히려 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돼서 더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DC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아, 저희 뭐 신신당부의 구독자분들은 당연히 DC입니다. 예. 그거는 뭐 당연한 DC 해주나 안 해주나 알 수가 없잖아 우리가. 제가 저를 그렇게 신뢰를 못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것도 약간 발품파라서 예, 예. 변호사 사무실을 좀 돌아다니는 거 필요합니까? 그거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네. 아주 뭐 10대 군데까지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 네. 3군데 정도는 아, 돌아보시고 그게 뭐 가격만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가격으로 따진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저렴한 데도 많아요. 대충 상담 받아보면. 그러니까 뭐라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무조건 내가 이깁니다 진다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진행할 거고 이렇게 대응할 겁니다라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 딱 보고 나서 아우 이거 무조건 이기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승소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기분은 좋아. 그렇지. 기분 좋죠. 이기겠다니까.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어떻게 할 거란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냥 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욕할 저 판사가 이상한 거 돈 먹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변호사님 이렇게 솔직히 말해주니까 예. 신뢰가 더 쌓이네. 그러니까 저는 안 되는 사건이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사무실이 그렇죠. 생각보다 일을 잘하나 봐요. 이렇게 깔끔하게 그럼요. 이렇게 저희- 정말 비싸 보이게 그럼 그렇죠. 돈 좀 썼습니다. 예, 여기다가. 해놓은 것 자체가. 예. 예. 제가 했습니다. 예. 예, 많은 어떤 사건을 예. 의뢰받고 있다. 제가 뭐 규모는 크지 않지만 나름 예. 알찬 강소 여기 이름이 뭐죠? 법무인 법무부? 거산입니다. 거산입니다. 거산. 예, 이름 잘 졌습니다. 예, 그렇죠. 예. 성실한 변호사가 최고입니다. 저희가 바로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예. 음.